너무 일방적으로는 안 가게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시장은 좀 잠잠해질 것 같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선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단기간에 가격 매력은 준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이슈들과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시장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어떤 분을 모실까 하다가 스타 매니저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보고펀드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의 이한영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으로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스타 매니저인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시장 분위기라도 좀 좋았으면 웃으면서 이렇게 잘 갔을 텐데 오늘 뭐 전무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약간 멍하면서도 약간 어딘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참 애매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좀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 좀 보고 어떠셨어요? 처음에 느낌이? 뭐 사실 지금 7월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7월이 좀 되게 힘든, 올해 중에서는 제일 12개월 중에 저한테도 좀 힘든 구간이긴 하고, 그다음에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들이었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피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 사퇴까지 이어진 건데, 사실은 이제 사퇴하고,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사퇴하고 지금 부통령이 이제 다음 그 주자로 이제 부상되면서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부각되면서 약간 좀 급순환에 돌았던 약간 혼돈 상태는 약간 마침표 찍어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한 바퀴 돈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고요. 뭐 그걸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뭐 좀 저도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입장이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뭐 그래도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들의 어떤 연속적인 반응을 보더라도 최소한 내일까지는 한번 봐야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우리도 더 가늠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님과는 시장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트렌드를 바꾸네 마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오늘 하루긴 하지만 좀 시장에 대한 변화들, 투자에 대한 트렌드 변화들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다들 똑같은 고민들이 뭐냐면, 너무 막 혼란스러웠고 빠졌는데 빠지고 나면 시장 색이 바뀔 거냐, 그다음에 주도주가 바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일 거고, 그다음에 뭐 사면 언제 사냐, 뭐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쭉 얘기를 드리고 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단기간에 가격 매력은 준 것 같다. 그런데 뭐 V자 반등은 사실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하나씩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좀 한 번에 쏠렸던 악재들이 하나씩 완화되면서 점진적 회복으로 이제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시장색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순서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게 3월 초더라고요. 그래서 3월 초에 말씀드렸던 거를 잠깐 이제 좀 리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저한테도 지금 단기 시장 전망이고, 그다음에 다들 고민 많으신 이제 대선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뭐 각종 저희의 전략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월에 이제 그 나와서 설명드릴 때보다 사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죠. 그래서 차트가 더 넉 달이 더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시장의 채널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연초였기 때문에 연초 기준으로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시장의 채널이 바뀐 것 같아서 이제는 한국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섹터 순환매만 좀 분명하면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장이 왔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그거의 근거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 저희 이 차트에서 그 보시다시피 가운데 중간이 2021년 6월이었습니다. 저희 커서가 보이시는 거죠? 네, 21년 6월이었고 이때가 지금 현재 기준 고점이었죠. 3,316을 찍고 그때부터 이렇게 쭉 해서 거의 한 2년
1년 반에서 2년을 소위 말해서 출장 빠진 거죠. 그렇죠. 네, 네. 출장 빠지고 사람 힘들게 만들었는데 요때 딱 두 가지가 바뀌었다. 뭐였냐면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공교롭게 실적이 여기서부터 꺾였습니다. 20년 6월부터 실적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실적이 돌기 시작하냐면 22년 4분기 요 구간에서 코스피 영업이익이 바닥을 통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이제 두 가지면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멀티플의 함수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이제 요인인 그 실적은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이제 멀티플이죠. 멀티플은 금리와의 함수고 그게 언제였냐면 22년 3월 17일 요때가 이제 금리를 처음 올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2년 9월 달까지 3.5%까지 금리를 쫙 올린 요 구간에는 시장이 되게 급락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아니다 싶을 때도 급등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요때는 저희도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뭐 했던 게 인플레이션 지표 보고 미국 네. 국채금리 보고 하고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금리를 올려서 3.5까지 올려낼 때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을 했습니다. 근데 22년 9월 이후로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기간, 23년도죠. 23년 전체로 놓고 보면 3.5에서 5.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요 기간 동안에 그 5.5가 23년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7월에 사실은 금리 인상 종료됐던 상황인데 요 구간에도 보면 금리는 올렸는데 한국 지수는 지나고 나서 보면 채널이 이제 빠지진 않았고 옆으로 횡보하는 채널이 나온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거를 저희가 올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2024년도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시장 채널이 이제 이렇게 줄창 빠지던 하락 채널에서 23년도부터는 사실 변동성은 동반됐고 네. 저희도 계속 이 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긴 한데 변동성이 동반됐었으나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수가 박스권으로 횡보하더라. 근데 이게 코스피잖아요. 네. 코스피조차도 미국 금리 올릴 때 횡보했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요때 미국 시장은 어떠냐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날라버렸죠. 네. 위로 그냥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요 2023년 동안에 저희가 눈만 떠서 금리만 체크했지만 네. 시장 자체는 사실은 금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시장의 키가 금리 인상이 아니었고 다른 거였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다른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AI 반도체 그다음에 새로운 그 하이테크의 빅사이클. 그렇죠. 예, 요게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24년도부터는 주식을 좀 지수가 박스권이 갇히더라도 사실 요런 쪽에서의 뭔가 성장성이 있는 확실한 그 주도 섹터들 그다음에 실적 성장 섹터와 실적 성장 대형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것들이 이제 주도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가 박스권 갇혀도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장일 거다라는 걸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고 예. 근데 이제 3월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시장이 되게 높아 보였다. 그 당시로 에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주변 분들 반응들이 뭐였냐면 야 지수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때 지금 주식을 해도 될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월 1일부터 지수가 사실 빠졌잖아요. 올해 네. 1월이.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출창 빠질 때 지수가 10%가 빠졌거든요. 지수가 10% 빠져놓으니까 사실 저희가 연초에 되게 체감적으로 약간 공포 국면이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났다가 2429를 저점으로 해서 지수가 꾸역꾸역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금 7월에 들어서 289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근데 3월이었든 아니면 지금이든 라고 놓고 보면 사실 지수가 2429에서 반등이 나와서 최고점이 지금 2896이 뭐냐면 지수 기준으로 네. 저점 대비 고점이 19%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저희 종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상승률 4.6%인가 그렇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6.5%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좀 곱게 해볼까라고 해보면 사실 1월 달에 빠진 거를 회복시켰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연장된 이 올해의 코스피 지금 7월 중순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코스피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 7월 들어서 특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지수의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긴 저희가 체감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올해 내도록 이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 뭐였냐면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실적인 거고 하나는 멀티플인데 실적은 사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냥 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멀티플은 사실은 뭐 지난주에 좀 되게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반영했던 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미국 10년물 금리로 하면 4.5 정도까지 갔던 게 막 다이렉트로 4.1까지 빠져버리고 이거는 사실 금리 인하를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그리고 9월 달에 사실 해줄지 안 해줄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네. 시장은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 반응하면서 이거를 프라이싱 해버린 상태에서 뭔가 트럼프가 또 나와서 막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의 막말이죠. 내가 네.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는 금리 내리면 안 돼. 뭐 파월 너도 하는 거 봐서 내가 연장시켜줄게. 뭐 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또 우왕좌왕하는 형태가 나와서 사실은 아까 그 첫 번째 하셨던 질문에서 주말 사이에 그 이슈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언제 온리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저희가 했던 이 표현의 이면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고 네. 올랐는데 사실 조금 쏠림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는 섹터들만 많이 갔던 그런 쏠림도 있었는데 금리를 단계 너무 빨리 반영하면서 약간의 이격 조정이 필요했던 타이밍에 하필 또 이 미국 대선 이슈들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그거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벌어질 이격 조정이 좀 벌어진 거다. 근데 이게 정치가 섞이면서 너무 과격하게 벌어져 버렸다. 네. 예, 그러고 사실은 오늘 종가가 약간 이평선에서도 좀 멈추고 그다음에 미리 빠졌던 섹터들은 오늘 좀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좀 강했던 거는 화장품이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같은 것들은 조금씩 원래 가던 게 계속 갔던 네. 형태를 보였고 저기 장중에 좀 낙폭이 좀 컸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꼬리 달면서 좀 멈추는 형태가 나와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바퀴 돌고 약간 좀 마침표를 좀 그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일변도에서 좀 멈추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단기로 이제 저희가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면 이렇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하게 계속 봐도 되는 상황 자체는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리겠다가 아니잖아요. 내려줄 건데 그게 9월일지 아니면 약간 정치가 섞여서 좀 헷갈리시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주긴 한다라는 네. 거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뒤에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특징적인 게 원래 뭐 운용사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면 실적이 다 리비전 다운이 되는데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다운이 안 되고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첫 포문은 삼성전자가 열긴 열었는데 사실 서프라이즈 나와버렸고 사실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예. 시작되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실적 시즌 시작되기 전에 정치적인 이슈가 한번 확 돈 게 오히려 한번 정신없었게 끝냈지만 실적 발표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사실 높아 보이지만 너무 1월부터 빼고 시작했기 때문에 높아 네. 보이긴 하지만 YTD 그 코스피 수익률은 이제서야 4.6이다. 코스닥은 오른 게 없다라는 거고 사실 그 좀 특징적인 게 하이닉스야 올해 YTD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5.7% 정도 플러스인 거고 셀트리온이 며칠 좋았는데 아직 여전히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섹터가 끝났냐, 종목이 끝났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이격 조정 나올 자리에서 어쨌든 시장들이 조금 그 순환매가 돌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또 뒤늦게 순환매 도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영향을 받은 이런 영향이지만 실적 괜찮은데 아직 오르지 못한 대형주들이 꽤 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색깔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어차피 그래도 트럼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해리스 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돼도 어차피 될 거야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해리스가 새로 나왔으니 이거는 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냥 첫 번째 거 아니겠냐. 어차피 트럼프가 예, 이긴다. 예, 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죠. 좀 예. 네, 이제 좀 더 그래도 이제 막 가는 형태는 아닐 것 같은. 왜냐하면 해리스가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조금 뭐 설문조사 결과로는 있고 사실 주말 사이에 이 사태 뉴스에 묻혔긴 했는데 네. 사실 힐러리 등판 썰도 돌긴 돌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대항마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굳이 저희가 이 남은 한 두어 달 동안 이 대선에 대해서 스토리를 짜면 백인 남성을
그 강한 백인 남성을 대표하는 트럼프랑 이번에 해리스는 사실 인도계 흑인 여성 지도자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저울질이 뭐 되면 좀 다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뭐 있지만 네.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는 안 가게만 만들어주면 예, 그러면 시장은 좀 잠잠해질 것 같다. 인 것 같고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라는 게 뭐 계속 저울질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지만 뭐가 됐다라는 결론이 그리고 뭐가 될 것 같다는 확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변동성은 잦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프라이싱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표현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트럼프 2.0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제조업 리쇼어링 이거는 저희가 트럼프 일시대 때 다 봤던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정책도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제조업 리쇼어링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법인세이나 그다음에 상대국에 무조건 관세한다. 그다음에 보복 관세는 무조건 한다. 예. 그다음에 대중국 규제도 하겠다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 와서 지어라. 그리고 투자는 다 우리 안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미국 그 리쇼어링의 재부가인 것 같고요. 사실 요거가 트럼프 일시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트럼프 1.0 때도 보면 요때 제일 많이 투자를 많이 한 곳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IT, 특히 하이테크죠. 그렇죠. 하이테크랑 그다음에 기계입니다. 네. 기계가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인 거고. 근데 이걸 저희가 17년부터 이거 한번 봤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 또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도 이게 준비가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돈에서 그러니까 하이테크 밸류체인 그거는 뭐 사실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또 뭐 저희가 빅테크, 하이테크 뭐 공격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투자 많이 해서 그다음에 거스를 수 없는 그 캐펙스 사이클은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인 거고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투자거리로 써먹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돼 있는 미국인 거고 미국도 뭐 계속 이런 것들이 트러블이 생긴 걸 보이고 있으니까 트럼프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국방 원조 축소. 이게 하자마자 바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줄 거니까 네. 합의 봐라.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당연히 뻔하게 나올 거고 예. 그다음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첫 번째 했던 그렇죠. 얘기였고요. 실제 지난주에 이제 나토 회원국 정상회담 있었는데 가장 큰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GDP 대비 2.0% 이상의 그 국방비를 쓸 거냐, 언제 빨리 쓸 거냐. 사실 그거 트럼프 때 막 무조건 너네 그만큼 써야 우리가 지원해준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네. 거였기 때문에 사실 요거 이슈로 국방에 관련된 그 방위비 증액 이슈는 사실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이 수출이 미국향이 아니잖아요. 네. 유럽이랑 중동향이 그렇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뭐 수혜 받을 수 있다인 거고 오늘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을 이렇게 종전을 자기가 뭐 하겠다 하니까 네. 조금 좀 약간 차익 조정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 됐을 때부터 바로 방산 주가 반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전 뭐 계속 유지될 것 같다인 거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 완화인데 사실 어저께 해리스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커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사람도 저기 그 트럼프였고 트럼프 때 사실 금융주 수혜들 그러니까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니까 되게 괜찮았기 때문에 미국 금융주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건데 뭐 한국 금융주들은 사실 간접적으로 분위기상 이제 좀 따라가는 형태. 오늘 뭐 비트코인 나오잖아요. 관련주들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세 꼭지는 뭐 제조 리쇼어링, 그다음에 국방 원조 축소, 그다음에 금융 규제 완화. 그러면 빅테크, 그다음에 IT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 그다음에 방산, 은행 쪽들인데 요거가 이렇게 정리되면 하나가 더 퀘스천이 생기는 게 그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집권 시기랑 예. 이번에 집권 시기 때 뭐가 다를 거냐, 아니면 뭐가 같을 거냐인데 뭐 그때랑 같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그때보다 조금 유리한 걸 찾아보면 뭐였냐면 일단 제조업에서 하나 보면 그때 사실은 중국을 규제하니까 한국 네. 주식시장이 바로 무너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2018년도, 17년도에 한국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 그때는 중국이 1등, 지금은 미국이 1등.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바뀌어 있다. 그리고 시간이 5년, 6년 지나면서 이렇게
저희 해놨고, 그다음에 사실 그 미국에서의 리쇼어링, 그다음에 온쇼어링에 대해서 미국 가서 제일 많은 제조업 시설을 때려지은, 소위 말해 때려지은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표도 있는데, 이 8페이지 이거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오른쪽 위에 차트 요거를 보시면 요 앞에 것들 빨간색은 2020년 이후에 2023년 상반기까지 3년 반치인데, 그 앞에 것들은 다 10년치거든요. 네. 10년 동안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을 대륙별로 표시한 거고, 대륙별로 표시해놨는데 딱 보시다 알겠지만 제일 최근 3년이 제일 강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다 어디다 지었냐라고 보면 이게 북미 대륙에, 네. 이게 한국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요것들이 캐펙스의 완성이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수혜들은 사실 그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오히려 좀 저희가 더 강화시켜 놓은 거 아니냐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수급에서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이 압도적이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도 중국이 압도적이니까 그냥 한국은 MSCI EM 플레이 할 때 그냥 뭐 중국 팔면 같이 팔려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지금 이게 바뀌었죠. 중국 비중 빠지고 인도랑 대만 뭐 이런 쪽 올라오면서 사실 좀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그 투자가 EM 지수 내에서도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1기 시절에는 연준이 사실 긴축을 하겠다라는 스탠스였고, 지금은 이제 완화 쪽으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트럼프 됐다고 해서 무역 분쟁 벌린다고 해서 사실 막 18년 이후로 주가가 좀 힘들었던 구간이 그때보다는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완충 장치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결국은 수출의 비중에, 우리나라 수출의 구조가 바뀌어 있다. 예. 라는 게 그때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가 안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이거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1기 때랑 2기 때랑 뭐 얼마나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근데 진짜로 생각해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그때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재정 지출이나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데, 앞에서 그래서 그 4페이지 보여주실 때 뭐 전력 인프라 이쪽은 사실 누가 되더라도 여기는 뭐 기대감이 컸었고, 뭐 방산, 금융주, 은행 실제로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도 반영이 많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좀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제조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트럼프가 자꾸 입으로 우리를 네. 압박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런 방산이나 은행, 금융주 잘 가는 것도 좋지만 네. 대장주, 주도주, 대형주들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계속 쓰라린 네, 거거든요. 이 섹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2차 전지 언급하시긴 했는데, 사실 올해 2차 전지가 좋았던 적은 없고요. 없죠. 예, 네. 저희도 이제 포트에 2차 전지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과정인데, 사실 그 지금 이 반도체 주가 조정은 사실은 올해 연간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좀 쏠렸었다. 그러니까 쏠림이 좀 제거됐다. 뭐 사실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지금 대충 한 20% 조정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추세가 무너졌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 날 하는데, 네. 뭐 실적이 뭐 그럼 무너질 거냐? 이제 시작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21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 20조 낼 때 시가총액 100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빠졌어도 160조 요 언저리인데, 이유는 뭐냐면 캐펙스를 증설해서, 캐파를 증설해서 기존 범용 반도체 더하기 HBM이 붙어버렸고, 네. 그럼 20조 벌 때 100조인데 지금 이제 20조 더하기 HBM 붙여서 밸류에이션 더 받아서 그럼 얼마를 줘야 될 거냐, 네. 뭐 이런 건데, 만약 올해 그냥 저희가 단순 계산으로 그냥 HBM으로 10조 번다, 그러면 단순 제조 10배만 주자, 퍼 10배만 주자, 그럼 100조가 더 붙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얘가 그냥 단순 제조가 아니라 수출하는데 엔비디아 독점 HBM이니까 그럼 밸류에이션 좀 더 주자, 뭐 20배까지 주자. 이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익그로스보다 좀 더 좋게. 근데 제조업이고 사이클업이니까 그냥 15배 정도까지는 주자. 왜냐하면 사이클 초입이니까. 그러면 시총 150조가 붙는 거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200조, 250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 영업이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뭐 지금 최근에 외사들은 이제 한 45조, 50조 사이를 이제 써내기 시작하죠. 네. 시총 170조인데
퍼 계산하시면 이제 매우 싸다인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쏠렸던 거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 퍼져 나오고 왜냐하면 다른 거 살 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과했던 이격은 좀 조정이 나오는 그 과정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온전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을 보고 방향성이 다시 잡힐 것 같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고 공교롭게 사실은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네. 삼성전자도 갈 듯 하다가 또 약간 주저앉았지만 여하튼 이번 주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엔드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계속 다음 분기 시장 전망해 줄 텐데 사실 나쁜 소리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약간 뭐 굳이 뭐 스트리트 컨센으로 뭐 얼마였다 뭐 이런 것만 굳이 있는 거 아니면 네. 실적의 방향성 자체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여서 저는 이격 조정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실제 저희한테 지금부터의 도움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 표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종목명이 나오는데 네. 이 12페이지에 나온 이 종목명이 제가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네네. 이건 그냥 컨트로 이렇게 숫자가 잡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내년장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고 매니저들은 밸류에이션 줄 때 이제는 24년도에 FI1 밸류에이션 안 주고 12months 포워드로 저희가 밸류에이션 주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25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분 이건 절대 금액인 거죠. 절대 금액의 증가분과 기여도를 일부러 이제 퀀트와이즈로 이제 퀀트와이즈에서 그냥 엑셀로 긁은 겁니다. 긁었을 때 섹터를 보면 내년도에 코스피가 이익 증분이 62.5억, 62조이고 증감률이 23% 정도 나오죠. 네. 아까랑 다른 건 아까는 MSCI 기준이고 이거는 퀀트와이즈인데 반도체, IT, 화학 뭐 이런 식으로 쭉 상위 섹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있지만 이 왼쪽 표는 섹터별로 순서대로 쭉 나래비 세운 겁니다. 근데 뭐 너무 당연히 반도체가 증분이 가장 크고 네. 그다음에 이익 기여도도 가장 높습니다. 네. 46.5%. 그다음에 IT, 가전, 화학, 에너지, 상사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요걸 사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또 페이크가 들어가죠. 뭐냐면 화학, 에너지, IT, 가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많이 잡혀 나오냐?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죠. 왜 많이 잡혀 나오냐? 25년도에 아까 그 캐펙스 제가 아까 소위 말해서 미국 북미 대륙에 때려지었다는 네. 그 캐펙스 공장들이 이제 완공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게 네. 25년도입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수요 안 좋다 이런 얘기 다 나오고 뭐 계속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이 숫자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숫자가 잡혀 나왔다고 해도 숫자가 나온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섹터들 제가 음영칠한 거 조선, 건강관리, 화장품, IT 하드웨어 요 네 개는 사실 조선 지금 실적 좋은 거 되게 잘 아는 네.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방산이 되게 비슷한 구조거든요. 뭐냐면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은 수주를 먼저 많이 받으면 주가가 되죠. 예. 그러다가 수주가 좀 멈칫하면 주가가 빠집니다. 근데 왜 멈칫하냐면 캐파를 다 채웠으니까 그렇죠. 수주는 서슬 떨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는 조금 조정받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이 오르기 시작하죠. 실적이 오를 때는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다가 실적과 수주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차 랠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게 정말 예전 우리 조선 빅사이클이 그랬었고 이번에 방산이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 다시 수년 만에 돌아온 조선이 약간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조선은 사실 이익 증가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높아지죠. 그리고 방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요 오른쪽에 건강관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의 이런 시총 상위 대형 제약사들이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네. 바이오시밀러 내년부터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캐파 수주도 많이 받았고 예. 그다음에 미국향 대응도 잘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적 볼 때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 추천이 아니라 네네. 숫자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이걸 검증을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 보시면 이건 사실은 그 전체 그 시장의 이익 기여도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중간 정도에 있지만 IT 하드웨어를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삼성전기, LG노텍, 뭐 대덕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판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유리기판 이런 걸 떠나서 HBM으로 가면서 기판들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공이 다들 이제부터는 전방의 레거시의 메모리들도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뭐 2차 전지가 캐파가 증설 들어오니까 실적이 당연히 될 거다.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캐파 해놓고 수요 안 들어오면 끝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에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리고 또 뭐 보조금 얘기 또 오늘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확률 게임인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라고 보면 제가 음영 칠한 쪽 섹터들에서 한번 검증들을 해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장 이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겠냐인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저거죠. 그냥 다들 미국 가서 미국장만 되고 그다음에 미국장이 되니까 또 따라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분석 잘해서 미국 가서 투자 잘해도 뭐 되게 좋은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모두가 다 투자가들이 자기 이득을 잘 챙기기 위한 시장에서 잘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연히 그냥 미국장이 좋아서 미국을 따라갔다라는 거는 시세만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뭐 굳이 확률이 높나? 그건 잘 모르겠다인 거고 한국장은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린 이 14페이지 이 장표처럼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05년도부터 매매를 시작을 했고 매니저로서 2005년부터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요 구간이죠. 리만 사태 때 그다음에 요 구간 그 코로나 구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희 아웃라이어라고 치면 그냥 코스피 2000에서 2500이었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근데 요 제가 명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흥국 성장 시대, 중국 소비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요때마다 다 업종 대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대 1등주들, 그다음에 실적 성장주들이 항상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저희 있는 여러 가지 섹터에서 분출되고 있는 건데 이런 섹터 순환매에서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그 하반기 실적 전망치 이거 되게 단순한 거고 제가 무슨 이게 가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긁어내서 보면 저희가 숫자만 해석만 잘하면 투자기를 계속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사실 건강관리라는 게 지금까지는 바이오 빅테크들만 저희가 투자를 하다가 요즘 와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이 이제 고기를 드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주식들의 내용은 검증하셔야겠지만 뭐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 그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레포트가 나오고 그 숫자들이 합쳐진 요 퀀트와이즈 이런 걸로 긁어서 보면 방향성이 나오더라. 그러면 저희가 확률적으로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모멘텀이 같이 결합되는 것들 뭐 바이오 같으면 바이오 보안법이나 조선도 뭐 새로운 모멘텀 수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약간의 좀 저희가 매매하기 더 쉬워지죠. 대신에 철저하게 올해는 외국인 주도 수급이기 때문에 대형주로 움직여야 되고 국내 시장은 추세적 상승을 대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 빠른 순환매가 계속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좀 쉽게 하려면 대형주 쪽으로 하는 게 좀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이클이 지금 바로 끝날 거냐. 그거는 뭐 사실 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산업 사이클들이 사실 금방 끝날 사이클들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다들 동의하실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제가 투자 시계열상 뭐 내일 끝날 거냐라는 그러니까 내일 투자를 끝낼 거냐라고 하면 다른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좀 긴 시계열로 뭐 한 반년, 1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은 이 형태가 그렇게 바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때 가서 걱정해야 될 게 트럼프 피격으로 빨리 당겨서 걱정한 것 같고 마침 이격 조정 받을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번 주부터 온전히 실적 시즌이니까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어찌 보면 가격을 먼저 줬기 때문에 뭐 매수 대응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편하지 않냐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이 실적 사이클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길게 봤을 때 가장 편한 점이다. 네, 그렇게 요약드릴 것 같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오늘 안에서만 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나 좀 걱정거리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시장이 급반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을 믿고 한번 또 투자 전략에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전무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오랜 시간 얘기하셨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펀드 자산운용의 이한영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